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국내 2차 전지는 지고 있고 이제는 중국 2차 전지가 뜰 것이다. 중국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가 뜰 것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한 이런 주제였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인산철 배터리, 영어로 LFP 배터리가 더 중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전문가께서 인산철 배터리, 중국 배터리는 싸구려고 못 쓰는 거다. 이렇게 팩트를 속여서 사실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왜곡된 이런 걸로 속이면서 국내 배터리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허황된 꿈을 여러분들에게 꾸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꿈들이 이제는 계속 깨지고 있죠. 뭐 실적 발표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또 실적도 안 좋게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체 유무로 휴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장은 열려서 한번 봤더니 차이나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CATL 리튬, 그 다음에 강폭 리튬, 뭐 다들 잘 올랐죠. 그래서 우리 내일 아마도 장이 열리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저는 많이 샀지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제 계좌도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면은 10,000원이 넘어가면은 점점 이제 플러스가 되겠다. 이 차전도 이제 드디어 길고 긴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수익이 나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주제가 하나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과연 이게 차이나 전기차가 팔리지 않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1분기 매출이 50%나 줄었다고 합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적자 전환, 뭐 에코프로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분할 전에는 뭐 200만원 300만원 간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어디로 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코프로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전 세계 배터리를 다 씹어 먹고 전 세계의 뭐 모든 배터리를 만들 것처럼 이렇게 했던 에코프로가 이렇게 지금 뭐 전기차 캐즘의 영향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2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방어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증권사들 있잖아요. 증권사들의 이런 목표치가 하향이 됐습니다. 잇따르는 2차전지 목표가가 하향이 됐는데, LG엔솔은 50만원에서 46만원, 뭐 포스코홀딩스는 90만원에서 65, 그다음에 51만원, 57만원, 52만원, 38만원으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은 38만원을 이렇게 낮췄다. 그리고 34만원, 40만원, 34만원 이렇게 다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목표가가 다 하향됐고요. 앞으로 전망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작년만 해도 뭐 2차전지 무조건 잘 간다 막 이렇게 했던 칭찬 일색이었던 2차전지가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차트 보여주면서 사이먼 미스키 그걸 보여줬잖아요. 급등을 하다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온 게 다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죠. 에코프로 보세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두 번 받고 다음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갈 겁니다.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대로 내려갈 거라고, 여기서 질르시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뭐 더 간다, 이거 지금 이 가격으로 보면 막 50만원 60만원 간다, 더 사라, 니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 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공부를 하래. 그러니까 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공부 많이 시켜줬잖아요. LFP 배터리가, 중국의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다 도입을 하고 대세가 될 거라고, 저가형이 이 가격이 싸야 이게 애들이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다, 뭔 공부를 해야 돼 대체? 뭐 NCM 배터리가 뭐가 좋다고? 좋으면 뭐해? 그래, NCM 배터리 3원기 배터리가요, 좋으면 뭐합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삽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우리나라가 약점이 뭐냐면 값싼 LFP 배터리를 일체 개발을 하지 않고 3원기 배터리로만 올인한 게 문제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망한 거죠. 요즘 보면은 실적이 그래서 망한 거다. 이 적자 전환. 심지어 에코프로가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삼성전자를 이긴다, 이런 제 생각에서는 개소리를 하던 사람들도 다 이제 조용히 하게 됐죠. 뭐 에코프로 사라고 막 삼성전자 게시판에 가서도 에코프로 사라, 삼성전자 종목 분석해주는 방에서도 에코프로 사라, 우리 뭐 차이나 전기차 하는 방에서도 에코프로 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대던 광신도들이 이제는 싹 다
조용해졌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걱정이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될 텐데 이거 올랐다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매번 잃으실 텐데 참 걱정이 되고요. 에코프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진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중국이 더 올라갈 것 같고 한국은 계속 내려오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제는 중국이 올라가고 한국이 내려올 차례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여기에 사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에코프로도 여기 뭐 2만원대 뭐 3만원대 이렇게 사신 분들은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성견지명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사신 분들은 인정해 드려야겠지만 뭐 이런데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못 해드리죠. 이거는 다 포모, 그러니까 쏠림 현상. 다른 사람이 샀다고 하면은 나도 사야겠다 이런 쏠림 현상에 사버렸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실패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옆에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야, 누가 이거 샀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시면은 그게 정확하게 고점이다. 그리고 누가 야 이거 에코프로 사라 이렇게 댓글을 달 때 그때가 진짜 고점이다. 차이나 전기차 고점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차이나 전기차는 누가 이렇게 사라, 이제 차이나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 무조건 사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댓글을 여러 군데 남긴다. 그럼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수익 전환 할까 하면은 그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욕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가 바닥이다. 만약에 에코프로도 제가 봤을 때 남들이 이거 끝났다, 이제 욕이 나올 때 있잖아요. 욕이 나오고 주가는 아래로 기고 있을 때 그때가 아마 다시 바닥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또 잘 나가고 있죠. 한국은 부진한데 중국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AT 다들 아시죠?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CAT의 에코프로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올 해에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보세요. CATL이 31% 올랐고요. 비아디가 17% 올랐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20% 빠졌고요. LG엔솔은 8% 빠졌고 삼성 SDI는 21%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실적을 보자면 CATL이 23년 한 해 전년 대비 매출이 22% 그리고 순이익은 43%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특히 2차전지 마진은 전년 대비 17.9 증가의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그래서 2022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 비아디는 수년째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1위 업체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전세계 판매량 테슬라의 1.5배에 달하고 중국 내 판매량은 3배에서 4배에 이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19%씩 증가를 했다. 근데 반면에 국내 2차전지 업체는 계속되는 수요 부진으로 실적 하락세를 겪고 있다.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을 했다. 75%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삼성 SDI는 역시 증권가에서 39%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하락할 것이다. 영업이익 하락률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흑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배터리 부분 자회사인 SKO는 3,003자를 냈다. 이렇게 적자거나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국내 2차전지는 진짜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태양광이나 조선이나 그다음에 LCD 뭐 이런 거 우리가 매번 밀렸잖아요. 중국에. 이것도 똑같이 2차전지도 똑같이 중국에 밀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국내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요. 그냥 중국이랑 나눠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국의 차이나 전기차도 그만큼 싸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뭐 비중을 있잖아요. 2차전지를 아예 뭐 다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절은 뭐 차이나 전기차에 넣었다가 반절은 2차전지에 넣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불투명한 지금 미래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2차전지 국내 2차전지에만 몰빵했다가 나중에 이게 아예 안 올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 2차전지가 가버리고 그러면은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둘이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전 고금리의 이런 경기 침체 압박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저가형 전기차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가형 배터리가 더욱더 지금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는 한동안 부진할 것 같다. 지금 보세요. 실적도 부진하잖아요. 이제 수주도 잘 안 해주고 있고요. 비아디나 CATL은 뭐 테슬라, BMW, 아우디, 토요타, 벤츠, 뭐 폭스바겐 이런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계속 공급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 지금 LG 엔솔이나 이런 삼성 SDI나 SKO는 그런 공급 계약을 따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 배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 팔릴 것이다. IRA 뭐 이런 인플레 법안 때문에 관세 때문에 못 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기사를 보면 그 예상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CATL이 기술 라이선스라는 명목으로 12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대 라트륨 배터리도 연구 중이라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면서 2차 전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에 과연 중국 배터리가 수출이 안 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 지금 글로벌 전력 배터리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약 12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술 라이선스, 기술을 빌려주는 거죠. 이 파트너십 계약을 논의했다. 그래서 LRS라고 해서 센스 루티 서비스라고 이 기술 협약인가 봅니다. 이 협력 모델을 이용해서 12개의 OEM과 논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 협약을 하는 거는 지금 CATL은 기술 라이선싱은 물론 공장 건설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OEM은 물론 회사 동료들도 신속하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뭐냐? 자동차 회사가 기술에 접근하고 배터리 제조 방법을 배우는 동안 모든 당사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으며 CATL은 새로운 모델에 접근하고 해외 입지를 확장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CATL의 기술은 경쟁 업체에도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CATL은 첨단 기술과 제품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와 다양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게 중요하죠. 해외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CATL은 자동차 대기업과 협력하여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복잡한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포드랑 지금 2023년 2월 13일 미시간주에서 이렇게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 공장을 LF 배터리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공장은 26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것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제너럴 모터스랑도 기술 라이선스 협약 이거를 논의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에 또 LFP 공장을 공동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포드 이런 북미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랑 라이선스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기술 협약을 맺어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 같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니들 기술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팔게 해줄게. 이 LFP 배터리를 팔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돌고 이런 계약이 돈다고 소식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이런 걸 지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배터리 특히나 인산철 배터리 팔게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큰일 난 거다. 우리가 미국 시장만 믿고 있었잖아요. 우리 미국님이 막아줄 거야.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미국 분께서 중국의 이 나쁜 배터리, 이 나쁜 인산철 저가 배터리를 미국 시장에서 막아주실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은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 보면서 이게 중국 배터리가 요건만 잘 갖추면은 당연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ATL은 지금 배터리 공장 건설을 통해 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넷 앨런이랑 뭐 미국에서 지금 요즘 주장하는 게 공급 과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특히나 최첨단 기술에만 공급 과잉이다. 뭐 다른 뭐 공산품, 알리, 테무 뭐 이런 거에 들어오는 거는 이런 저가형 공산품은 공급 과잉이다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물가를 더 싸게 해주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반도체, 뭐 태양광,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거는 야 니네 공급 과잉이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 신에너지 제품 생산 과잉, 뭐 생산 능력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CATL 입장에서는 생산 능력 과잉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고품질 생산 능력은 과잉이 아니라 심각한 부족이며 세계는 이러한 고품질 생산 능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CATL은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ATL의 이 LF 배터리 보급이 돼야 되니까 값싸게 빨리 보급이 되고 태양광도 보급이 돼야 되니까 이런 중국 배터리가 더 많이 수출이 돼야 된다. 오히려 이쪽 수요는 공급 과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로 바뀌고 발전 방식도 태양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바뀌려고 하면 값싸게 빠르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와 나라가 있는 데가 뭐 CATL이나 비아디 중국 업체들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탄소를 빨리 줄인다고 했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중국 업체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아니고 중국 업체들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R&D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CATL은 독일이나 헝가리 공장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야 다른 유럽 공장도 또 물색하고 있고 비아디도 지금 헝가리나 그다음에 다른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뭐 비아디 공장을 진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미 뭐 브라질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선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만큼 부족하다. 그만큼 부족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값싸게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어 한다. 전기차 이런 생태계로 인프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아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CATL이나 비아디가 이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R&D 비용에도 여기에 더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은 대규모 기술 재고를 보유한 업계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CATL이 지금 뭐 박람회에서 공개했던 거를 보면은 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소량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 일정을 이렇게 언급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쭉 보면은 에너지 밀도가 있잖아요. 요즘은 200 이하인데 500까지 최대 500까지 나오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발하고 있는 게 CATL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밀도 160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중국 최초로 발표를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시 회사에 따르면 나트륨 이온 전지는 상온에서 15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었고 영하 20도에서 또 90% 이상 방전 유지율을 보였다. 그러니까 영하 20도에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잘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당시 리튬 전지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게 나트륨이 많잖아요. 지구에 많기 때문에 훨씬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전지는 당시 높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게 나왔고요. 지금은 근데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2022년 11월 어느 시점에서 톤당 60만 위안까지 올랐는데 이는 2020년 6월 평균 가격인 4만 1천 위안에서 14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는 10만 위안 선으로 크게 안정됐거든요. 이렇게 10만 위안 선으로 크게 안정돼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트륨 배터리 있잖아요. 나트륨 배터리의 원가 우위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CATL은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추가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저비용 배터리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LF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도 뒤처져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25년, 26년에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범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그쪽으로는 지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비아디에서는 블레이드 배터리
CATL에서는 기린 배터리, 센싱 배터리 이렇게 나오면서 주행거리를 이제는 3원기 배터리만큼 늘려버렸죠. 그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싼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세대 나트륨 배터리를 CATL에서는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AB 있잖아요. AB 배터리 팩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AB라고 하면 A 배터리랑 B 배터리랑 섞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를 반반 섞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반 섞어서 서로의 장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게,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 단계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보완하고, 그 다음에 대용량 및 저온에서 우수한 성능 발휘하는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면은 많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 밀도가 200 정도인 2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개발 중이며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랴부랴 국내 2차 전지가 이제 부랴부랴 LFP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나트륨 배터리로 들어간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더 싼. 이렇게 되니까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우리나라보다 모르겠어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트륨 배터리가 훨씬 앞서 있다. 우리나라 이런 거 개발한다고 소리를 못 들었죠.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실적이 악화되고 적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이 R&D 비용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CATL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R&D 비용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데, 이 기술 개발 비용이.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기술의 격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우리가 국내만 보고 있어서 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폭스바겐도 ID 시리즈 있잖아요. ID 시리즈가 CATL의 세계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6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자동차들도 이제는 죄다 이제 중국 배터리로 계속 갖다 낀다. 중국 배터리를 더욱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CATL이랑 비해 나오는데 국내 3사 배터리는 실적이 다 반토막 나거나 아니면 폭망하는 수준이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다. 이제는 점점 국내 배터리를 손절하면서 중국 배터리로 다들 갈아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징 오토쇼를 보면서 야, 이제는 중국이 전기차에서 대세가 됐구나, 많이 변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중국이 이제는 메인이 되고 있구나. 이거는 예전에 뭐 그런 거죠. 청나라를 보고 온 사신들이 야, 청나라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무섭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베이징 오토쇼 이런 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오면서 이 신기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비아디의 새로운 고성능 전기차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있죠. 비아디의 이 전기차, 새로 나오는 이런 신형 전기차를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고, 이제 컨셉트로 나온 비아디의 슈퍼카,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는 어나더 레벨로 이제 우리나라가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 이제는 못 따라갑니다. 이 디자인에서나 아니면은 성능에서나 소프트웨어에서나 가격에서나 다들 이제는 국내 전기차가 못 따라갈 것이다. 저는 이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중국이 좋게 얘기하시나요? 중국 사람인가 이렇게 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적나라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혁신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국내에서만 머무지 말고 세계에서 경쟁을 해봐야 되는데, 참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팔릴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안 사죠.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해도 절대 중국에서 국내 전기차 그 돈 주고 안 삽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베이징 오토쇼에 독일의 벤츠 고위 임원이 와서도 니오 자동차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홀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니오 전기차가 지금 독일에서는 택시로 이렇게도 쓰이고 있다. 이제는 니오 전기차 독일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요. 점점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 있겠구나. 유럽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폭스바겐이나 독일 자동차들도 중국에 팔아 먹어야 되고, 중국도
독일의 전기차를 저가형이나 아니면 중저가로 가성비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아마도 관세 이런 거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비아디가 지금 부분적으로 새로운 전기차를 이렇게 구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 뭐 다이너스티 모델, 오션 시리즈 뭐 이런 거를 뭐 10,000위안, 뭐 9,000위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리즈에서 여러 가지 준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에서 지금 보면은 오션 시리즈를 하면은 최대 10,000위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체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또 소비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돈이거든요. 5천, 8천, 6천 뭐 이게 다 아마 이렇게 주는 인센티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면서 더 판매량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내연기관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내연기관에 점유율을 가져오겠다 해서 비아디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커 자동차는 미국에서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IPO. 그래서 이걸 하면서 51억 3천만 달러의 평가액으로 3억 6,800만 달러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장을 하면서 이 돈을 조달을 해서 기술 개발이나 신 모델을 개발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리오토가 중요하죠. 리오토의 L6는 주문이 3만 대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이제 주문이 3만 대를 초과했다. 16일 만에 주문이 3만 대가 초과를 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리오토에 이런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3만 대가 16일 만에 팔렸다고 하는데 이 항속거리,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1390m를 주행을 한다. 근데 이게 20,800위안이니까 5천만 원 이하죠. 4천만 원 후반대에 이렇게 간다. 1300을 가는 데가 있고 5천만 원대에 지금 1390km를 간다. 이게 약간 EREV라고 해서 주행 연장형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인데 약간 중국에서 쓰는 하이브리드인데 이 주행거리를 대폭 늘리는 하이브리드거든요. 이거를 리오토가 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항속거리가 1390km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5천만 원대에 나온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나 아니면 배터리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값싼 뭐 인건비도 있겠지만 인프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기 비용까지도 값싸게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 내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2기가와트시 해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2테라와트의 전력 생산을 기대하고 있고 90억 이한 투자해서 뭐 이렇게 건설하고 있고 27년 동안 바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얘네는 땅도 넓으니까 이렇게 해상 지금 장쑤성 연운항에 해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규모만 보세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 규모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 값싼 전기를 바로바로 이렇게 값싸게 전기차 공장이든 여러 공장에 투입을 하니까 전기차도 싸게 나오고 배터리도 싸게 나오고 뭐 알리, 테무 이런 제품들도 싸게 나오는 이유가 자동화도 있고 인건비도 싸고 이 생산 단가도 싸기 때문에 이런 들어가는 원자료, 에너지 비용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싸게 나온다. 다른 뭐 인도나 아니면 다른 뭐 베트남이나 이런 업체가 중국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절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거다. 왜냐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과 대만이 뭐 27년도에 뭐 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은퇴한 장성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은퇴한 장성이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그가 지휘한 3년 동안에 중국이 400대 이상의 항공기와 20척의 주요 전함을 건조했으며 미사일 재고도 2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양의 미사일 재고를 2배로 늘렸나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군사 장비의 이 생산량도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지금 전함도 그렇고 만약에 일단은 붙으면은 미국이 이길 거예요. 미국이 이기지만 그 뒤에 전쟁이 지금 보면은 장기전이잖아요. 다들 보면 뭐 1년, 2년, 3년씩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생산력 차이가 무시 못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산을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인데 지금 1세대, 2세대면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과연 중국을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진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미국이 잘 하길 바라고 있지만 괜히
건드려서 싸움을 안 냈으면 좋겠다.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고 좀 욕심 내지 말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진짜 미국이 여러 군데 이렇게 참견하느라 한눈 파는 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분쟁을 만들지 말고 그냥 서로 좋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가 저번에도 말했었나, 이거 서구에서 지금 이 돈 부채 상환 있잖아요. 부채에 관해서 지금 개발도상국을 계속 부채의 늪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막 다른 나라들 제3 국가들을 다 뭐 개발도상국들을 뭐 부채에 떠안겨서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수치상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틱톡을 왜 중국의 틱톡을 뺏으려고 하냐면 이 미국의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20, 30대 이 사람들에게 중국을 보면은 부정적인 견해를 없애주면서 오히려 덜 부정적이게 견해를 바꿔준다. 이거 보면은 보세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면은 매우 부정적이다가 지금 10대에서 20대 이쪽은 27%고 그냥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45%고요. 근데 이게 뭐 65세는 매우 부정적이가 61이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47, 36, 27로 줄어든다. 그리고 오히려 덜 부정적이다가 29, 39, 40, 45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조금은 우호적이다, 이게 또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게 늘어나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틱톡 이게 중국 친화적으로 이렇게 바꾼다, 젊은이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을 적으로 보냐 아니면 경쟁자로 보냐, 이런 것도 지금 65세 이상은 적으로 본다가 61%인데 49, 32, 27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경쟁자로 본다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조금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지금 빨리 매각을 해서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게 다 이런 긍정적인 여론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 언론도 중국을 지금 알리 테무가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안 팔리게 막으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뭐 법으로 막 이렇게 막기는 아직 빠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명분이 없으니까 이제는 명분 쌓으려고 발암물질이 검출된다,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된다. 개인정보는 솔직히 우리나라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털렸잖아요. 우리 정보 뭐 다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크게 처벌받은 데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통하죠. 왜냐? 우리나라 업체들이 비싸게 팔아버리니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참 그런 거 보면서 이 사필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정도를 걷고 정의를 이렇게 실현한다고 하면은 다 잘 될 텐데 자꾸 편법을 쓰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돈 벌려고 이렇게 얄팍한 수만 우리나라가 더 쓰고 있어서 참 걱정이다. 중국한테 이렇게 밀리는 게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정신 승리만 하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중국인이냐 이렇게 비아냥하는데 진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 도움이 안 되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뭐 국뽕이 유행하고 그런 거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